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더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 리뷰는 웹 한정판이죠. HGUC 토리스리터 2020년 12월에 웹 한정판으로 출시한 미싱 링크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입니다. 토리스리터가 무엇이냐, 기존에 이미 페일라이더라는 모빌 슈트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거의 10년, 장장 10년에 걸쳐서 개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무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지온에서 만든 걸 사용을 하고 있고, 외형도 페일라이더로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생긴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도 많이 커지기도 했고요. 시간대로 따지면 UC 한 90년 정도까지도 썼으니까 역스베샤 좀 전까지도 활동을 하던 모빌 슈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자, 완성을 해왔습니다. 구성을 먼저 전부 다 꺼내봤는데 무장이 좀 이제 독특합니다. 먼저 볼게 이 하이퍼 너클 버스터. 되게 지온스러운 무장이에요. 둥글둥글하면서도 두껍고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 인상 깊죠. 이 무장 자체는 가자씨의 발전형이죠. 가조움이라는 모빌 슈트가 네오지온에서 운영한 모빌 슈트가 사용하는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타 건담에 등장한 가자씨는 그냥 너클버스터고, 가조움은 하이퍼 너클버스터, 그게 여기 들어있다. 그리고 쉴드는 누가 봐도 그거구나, 건담을 조금만 아신 다음에 이제 바우라는 모빌 슈트를 알 수 있는데 그 쉴드입니다. 네오지온에서 운영을 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래도 이 쉴드 자체는 신규 조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분할을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분할 일절 없이 이 네오지온의 마크 엠블럼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색깔들 전부 스티커입니다. 전부. 그래서 검은 색깔 포인트, 빨간 색깔 라인, 흰 색깔의 무늬 전부 다 스티커니까 스티커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죠. 그리고 무장 중에 이제 하이퍼 빔사벨에 사용하는, 원래 MG에 들어가던 빔사벨인데 요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근래 HG에 많이 들어가는 빔사벨. 그러니까 빔사벨이 두 종류입니다. 팔뚝에 수납되어 있는 일반 빔사벨, 백팩에 수납된 하이퍼 빔사벨 두 종류. 그리고 백팩에 보면은 인컴이 있어요. 인컴을 이제 전시하기 위한 리드선이 두 개 들어있어요. 굉장히 기다란 걸로 두 개 들어있거든요. 엄청 길어서 이거 사이즈를 재봤는데 요 리드선 한 개당 45cm입니다. 그러니까 얘 백팩에 보면 인컴이 총 6개 달려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를 잘라서 6개를 전부 다 전시해도 되고, 한 개를 진짜 기나게 해가지고 전시해도 되고, 저는 전체를 전개하기보다 그래도 한 개를 길게 한번 뽑아보고 싶었거든요. 요걸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체 자체가 요 페일라이더 후계기다 보니까 하데스를 켰을 때 클리어 파츠도 들어가요. 얼굴 쪽에 바이저는 빨간색이 되고 전시는 금색으로 이제 빛나게 되는데, 그거를 페일라이더 때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스티커로 표현을 해줍니다. 와우. 이게 그러니까 일반 형태의 스티커가 한 세트 들어있고요. 거기 플러스 이제 하데스 모드를 켰을 때 스티커가 또 한 세트 들어있다. 잘 보면은 눈 부분도 일반 컬러 붙일래, 하데스 컬러 붙일래, 이게 빨간 색깔. 그리고 이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데스 컬러 붙일래, 아니면은 회색 붙일래, 이거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 스커트 뒤쪽 덕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금색, 회색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의 절반을 붙이고 나면은 절반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일단은 이 난이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외형 보면서 스티커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G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전용 베이스 조인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리 사이에 그냥 3mm 조인트 뚫려 있는 게 전부인데, 토리스리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희귀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예 조인트까지 들어있다. 사이즈도 좀 커가지고 그런가 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쭉 한번 돌아보면은 일단은 좀 키가 큰 애라는 느낌을 먼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백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간단한 사이즈 비교를 좀 해보면은, 그냥 퍼스트 건담을 딱 옆에 놨을 때 짠!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거의 뭐
MG까지는 아니어도 좀 작은 MG 정도 수준은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어서 만들고 나면은 의외로 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본인 페일라이더입니다. 이게 얘가 된다고? 이런 생각이, 뭔가 물음표가 한번 딱 뜨는데, 일단 컬러링은 완벽하게 똑같긴 하죠. 일단은 연방에서 만든 걸 지온으로 가서, 지온에서 개수가 단연간 개수가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스펙업도 스펙업이겠지만 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이즈업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뒷모습도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특히나 이 토리스리터 같은 경우는 백팩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인컴도 써야 되지, 하이퍼 빔사벨도 들어가지. 일단은 1차 네오지온 항쟁을 거친 모빌슈트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런가 이 네오지온 쪽에서 뭐 도벤울프라든가 이런 것도 썼잖아요. 이 스펙업이 어마어마하게 된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전체적인 느낌은 이쯤 보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토리스리터가 외형 디자인 멋지고요, 다 좋은데 뭐 프라모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신규 조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태생은 페일라이더인지라 많은 스티커를 피할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얼굴 잘생겼습니다. 샤프하고요, 약간 이제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 디자인인데다가 거기에 샤프함을 더하고 나니까 굉장한 매력 포인트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바이저 부분은 이제 페일라이더 때랑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데스가 되면은 이제 붉은 색깔 파츠로 바뀐다. 그치만 오늘 스티커를 전체를 갈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하데스를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형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그리고 조립할 때 파츠 분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 이마의 안쪽이라던가 뒤통수를 보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방열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좋았고, 뒤통수 뒤쪽에 요 뒤통수 위에 보면은 여기에 스티커, 여기에 스티커. 그러니까 머리에 기본적으로 눈 부분, 그리고 좌우 덕트 흰 색깔 부분, 그리고 뒤통수에 하나,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머리만.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하데스로 바꾸고 싶어 하면은 이 두 개의 스티커가 추가됩니다. 방금 봤었던 이마랑 뒤통수에 있는 방열핀 부분이 금색으로 빛나야 하기 때문에 스티커가 추가가 되는 거죠. 원래 파츠만 조립하면 이렇게 회색이지만. 그리고 몸통 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페일라이더 시절의 외형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페일라이더의 몸통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슴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덕트 흰색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 그래도 얘 페일라이더 때 있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덕트의 흰색은 분할이지만 이 가슴 위쪽에 있는 흰색은 분할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티커가 붙는데 상상 이상의 난이도를 자랑을 합니다. 이게 차라리 페일라이더 때는요, 동일 부위 스티커가 사이즈라도 좀 컸어요. 사이즈라도 좀 커서 그냥 이렇게 쑥 밀어 넣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 친구는 한 부위당 하나의 스티커로 통짜로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깥 접기를 해서 붙여줘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붙이는데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각도도 중요해. 각도도 굉장히 잘 줘야 돼요, 샤프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난이도가 높았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지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동력선이 허리부터 등까지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 일단은 고관부 아래쪽에 흰 색깔로 분할되어 있는, 여기는 분할이에요. 분할되어 있는 덕트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스커트 앞부분에 여기도 다 스티커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스티커 한 개로 역시나 바깥 접기를 해서 다 안쪽까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 붙여줘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따로 스티커가 없어요. 따로 불편한 부분은 없었고 파츠 분할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쪽 스커트, 여기가 이제 회색깔 부분이랑 옆에 있는 덕트, 여기는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스티커 볼 때 잠깐 봤었던 가장 큰 면적을 자랑을 하는 이 금색이 여기 쓰입니다. 하데스를 켰을 때는 금색을 붙일 때 저걸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팔 부분, 토리스리터 조립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 스티커가 많이 안 쓰여요. 팔에는 하나 쓰이는 게 전부예요. 어깨 바깥쪽에 있는 덕트,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는 게 전부고요. 그리고 팔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각진 팔 디자인부터 해서 손등 디자인도 꽤나 볼만했고요.
제 페일라이더 때랑 다르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앞쪽에 빔사벨 수납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좋았고, 어깨 부분의 볼륨감이 특히나 좋았는데 어깨에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두툼하죠. 이유가 바로 안쪽에 숨어 있는 서브암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관절들이 숨어 있고 뿌리 부분 더 움직이기도 하고 회전도 조금씩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금씩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서브암의 이 클로 부분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이퍼 빔사벨을 장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백팩에 숨어 있는 건데 이걸 빼다가 이렇게 살살살 빼서 이 어깨 서브암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죠. 요런 서브암 기믹이 이제 파츠 교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완전 가동식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개 과정을 좀 보면은 위를 잡고 들어 올리면 서브암이 드러나게 되고, 어깨 관절이 있거든요. 어깨 안쪽에 또 이제 서브암 관절이 있어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시켜주면은 잘 움직입니다. 편하게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각도를 편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포즈를 취하면 된다. 굉장히 재밌는 기믹이었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은 뭐 디자인을 완전히 갈아엎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경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단순하게 다리만 비교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짐 스나이퍼 계통 다리 사용을 했었다면은 이번엔 그냥 완전 오리지널로 그냥 완전 갈아엎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디자인 자체가 볼륨감 차이도 크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발 부분도 힐을 신은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좀 두툼한 다리로 올라가면은 일반 모빌 슈트의 허벅지가 드러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다리?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대신에 그만큼 스티커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무릎에 앞에 있는 요 부분은 흰색까지 완전히 스티커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덕트는 회색깔만 스티커입니다. 안쪽에 붙이는 스티커인 거죠. 그리고 종아리 쪽에 있는 흰색깔 덕트, 여기도 회색은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요 정도 덕트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스티커가 많아서 이건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팩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리 골반을 다시 볼 건데, 골반 안쪽에 스티커가 하나 붙습니다. 아예 요 덕트 안쪽부터 흰색까지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무슨, 와, 이거는 장난 아니었어요. 제일 난이도가 높았어요. 바깥으로 접는 거랑 안쪽으로 말아 접는 거랑 다 있어요. 와, 네, 진짜 스티커에서 볼 수 있는 테크닉은 다 쓴 것 같은 기분이랄까. 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는 스티커가 요 스티커 상으로 보면 이거거든요. 21번, 22번인데 21번이 지금 붙인 거고 22번이 하데스 켰을 텐데, 요거를 얘 기준으로 치면 금색깔 테두리는 바깥으로 접어서 요 덕트 안쪽으로 요 입체감 있게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 테두리 부분은 이 안쪽으로 말아붙이듯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붙여줘야 한다. 여기가 진짜 제일 좀 그랬어요. 그리고 백팩입니다. 백팩의 요 날개 부분이 굉장히 화려하죠. 요거 자체가 뭐 이제 다양한 가동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들도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4개였지. 날개 본체, 그리고 회전부라든가 바깥으로 드는 거라든가 뒤로 드는 거라든가 뭐 다양하게 관절 들어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날개 바깥쪽에 달린 게 요게 이제 인컴이죠. 유선식 판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리드선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리드선 자체는 이제 날개 안쪽에다가 한쪽 끼워주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얘를 이거 길게 하나 쭉 뽑고 싶다고 말했지만 너무 긴가? 해보니까 연결은 되는데 무게를 감당을 못하네요. 무게 중심이 이게 안 맞으니까 좀 잘라주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펠런트 탱크라든가 아까 봤었던 하이퍼 빔사벨은 이제 볼관절로 가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 정도. 일단은 외형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바로 가동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가동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완전 신규 조형으로 나오면서 가동 구조, 관절 구조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전에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일라이더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이 바깥쪽 관절만 보더라도 이제 2014년 정도의 주력으로 쓰이던 관절, 2013, 14년
13년, 14년 이 시즌에 쓰이던 관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보면 좀 구형 관절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고관절 자체도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거나 앞뒤로 좀 가동을 하거나 뭐 요 정도의 굉장히 이 고관절 구조는 2009년 이전부터 쓰던 건가? 2009년쯤부터 쓰던 건가? 일단 목 자체는 뭐 이렇다 할 거 없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목이고요. 대신에 좀 이제 뒤통수가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좌우로 돌리는데 조금 불편하다. 많이 이렇게 깔끔하게 좀 돌아가려면 불편한 감이 조금 있다. 뭐 그 정도? 그래도 움직이는 건 뭐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숙이는 건 좀 괜찮은데 드는 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네요. 어깨 자체도 기존에 많이 쓰던 겁니다. 폴리캡이 앞으로 살짝 뽑혀 나오는 볼관절. 근데 어깨가 앞뒤로 두껍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조금의 제약이 있는 느낌? 뭐 실제로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팔을 옆으로 들 때는 어깨 장갑 역시 두껍다 보니까 탁 하고 중간에 걸립니다. 해서 많이 들지는 못해요. 다만 이런 두꺼운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팔꿈치는 완벽하게 굽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관절 디자인 자체가 아까 페일라이더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거기다가 손목 부분도 보면은 앞뒤 가동 조인트를 집어넣어 줬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일단은 동력성과는 별개로 독립된 허리를 사용을 합니다. 해서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볼관절을 위아래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다가 추가로 가슴 관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가슴을 쑥 하고 이렇게 등을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가슴을 숙일 수 있는 구조가 하나 더 있는데 고정성 자체는 백팩이 너무 무거워서 고정성 자체는 대단히 좋지는 못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 가슴 가동의 구조 자체는 시도는 좋았다. 백팩만 안 무거우면은 충분히 들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거든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일단 볼 수 있듯이 스커트 가동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관절도 축이동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축 자체를 앞으로 쭉 빼줄 수가 있어요. 레일이 생각보다 길어서 고관절 자체가 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뒤로 밀었을 때가 딱 요 지점인데 요거를 앞으로 쭉 밀어서 축 자체가 지점이 완전히 축이 바뀐 형태죠.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드는 거는 굉장히 잘 들어지는데 이게 고관절 축이동을 하면 오히려 허벅지가 앞쪽 스커트에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뒤로 살짝 민 상태에서 들어주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에는 따로 이제 뭐 볼관절이나 폴리캡을 사용하지 않아서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무릎은 이중관절을 이용을 하는데 뭔가 부족해. 이중관절인데 뭔가 정확히 90도 정도 움직이잖아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쪽 종아리 커버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움직여줍니다. 공간을 만들고 나면은 아까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무릎만 놓고 봤을 때는 완벽하게 굽혀지는 무릎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목 자체는 안쪽에 축관절 하나, 볼관절 하나 사용을 하는데 볼관절이 움직이는 공간 자체도 부족하고 관절이 안쪽에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접지하는 건 정도 문제 없지만 지상에서의 과한 액션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근데 애초에 얘는 우주전이 기본이다 보니까 뭐 애초에 베이스에 올려야겠죠. 자, 그래서 무릎 꿇기는 가능하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일단은 무릎 가동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허벅지는 짧고 종아리 쪽은 엄청 길고 발도 막 굽을 신었다 보니까 높낮이가 비율이 잘 안 맞아요. 무릎 꿇기 좋은 비율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발바닥 접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꿈치로 접지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 평평한 공간 있잖아요. 여기 요걸로 접지를 이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분명 좌우 어디도 이제 바닥에 지지하는 거 없이 진짜 이 발끝으로만 서 있는 느낌이에요.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은 액션 포즈들도 한번 봐야죠. 먼저 완전 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리드선 45cm였잖아요. 6개니까 각각 15cm로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인컵을 결국은 다 전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무장도 들려주고 무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온스럽고 모빌 슈트는 굉장히 연망스럽지만 잘 어울려요. 의외로 굉장히 좀 언밸런스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굉장히 잘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개도 좀 이렇게 윙 부분도 좀 펼쳐주고 해가지고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직한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이게 액션 포즈 취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조금씩 있는 게, 일단 이 날개 부분, 날개 관절 있죠? 딱 이렇게 가장 뿌리 부분, 여기가 조인트가 되게 짧아요. 엄청 짧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잘 빠질 것 같아요. 흔들려요. 나중에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흔들려요, 조인트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너클버스터, 하이퍼 너클버스터가 위로 두껍잖아요. 지금 세로로 두껍다 보니까 팔꿈치를 못 굽힙니다. 그래서 포즈 취하는데 좀 제약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쉴드가 조인트 방향 설정이 안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무조건 팔꿈치 굽혀지는 부분에, 팔꿈치 바깥쪽에만 장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 옆에다가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옆에다 다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다음은 인컴 전개. 뭐 나름 화려합니다. 그냥 단 한 가지 단점만 빼고요. 지금 리드선이었잖아요. 생각보다 고정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 잘 안 맞게 되면 리드선이 이게 살짝 이렇게 좀 만져주면은 이렇게 축 처져요. 축축 처집니다. 이렇게 분명히 위로 올렸는데 쑥 하고 내려가요. 보이나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인컴 이 리드선들을 전부 다 지금 각 주어서 지금 무게중심을 대충 맞춰 놓았기 때문에 얘들이 안 움직이는 거지,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은 쑥쑥쑥 그냥 밑으로 빠집니다. 요런 식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전시할 때 좀 불편하다. 요거는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HGUC 토리스 리터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빔사벨류, 하이퍼 빔사벨과 그냥 빔사벨 같이 듣는 액션으로 취해봤는데, 이번에도 느끼지만 서브암이라는 저 존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서브암이 있는 애들은 같이 펼쳐서 포즈를 취해야 진가가 발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예전에 나이팅게일에도 얼마 전에 느꼈지만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토리스 리터가 상품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됐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형 참 이쁘다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나 하데스라는 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이상 스티커를 피하기 힘들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페일라이더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스티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포기하시는 분도 좀 봤었거든요, 한 번은. 근데 이번에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리드선 고정성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약간 일부러 지금 6개 만든다고 열심히 잘랐는데 약간 널브러져 있어요, 지금 옆에. 그 외에 뭐 하이퍼 너클버스터는 그러다 치더라도 그래도 나름 또 최신 킷 중 하나인데 요 쉴드를 옆으로 닿는 조인트라도 좀 주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 토리스 리터 자체가 상품화가 됐다는데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내준 게 어디예요?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쁘시!